이주의 수학 1-22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22번째 테마로 삼각비의 확장 1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위원과 삼각비, 삼각비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0도 빼기 세타,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에는 바로 좌표 평면상에 반지름이 R인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타만큼 돌아간 반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점 P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고 난 다음에 사인 세타의 값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는 바로 뭡니까? R분의 Y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Y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바로 앞전 강의 삼각비의 정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이 단원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세타 프라임만큼 돌아간 반원 위에 임의의 점 Q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Q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 세타 프라임을 정의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 세타 프라임은 R분의 y 프라임, R분의 y 프라임인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R분의 x 프라임인 거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한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세타가 바로 예각이잖아요. 예각이기 때문에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양수가 되고 탄젠트 세타도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가 양수, 코사인 세타가 양수, 탄젠트 세타가 양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타 프라임이 둔각이죠. 세타 프라임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 점 Q에 x 프라임이 음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 양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프라임이 양수고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엄수고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엄수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x 프라임이 엄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프라임과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세타가 예각이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세타가 둔각이라면 사인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두 번째 내용, 단위원과 삼각비, 삼각비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과 삼각비, 삼각비의 값의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위원과 삼각비, 삼각비의 값의 범위인데요. 이 단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단위원과 삼각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있죠. 이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반 원을 그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예각인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반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P라는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사인 세타가 y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 삼각비의 정의로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x는 1이라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 점을 t의 t점이라고 1,m이라고 한다면 바로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뭘 뜻하느냐, m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헷갈리지 마시고 탄젠트 세타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것, 탄젠트 세타가 이 m인데 얘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 탄젠트 세타는 곧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뭘 뜻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를 뜻한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은 탄젠트 세타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타가 예각일 때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둔각인 경우에, 세타가 둔각일 때 반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또 x, y라고 뒀다면 바로 이 y라고 하는 녀석이 사인 세타인 거 이해되시죠? 바로 P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1분의 y가 되잖아요. 그래서 y가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1분의 x가 되죠. 1분의 x인데 그게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왜? 세타가 둔각이니까.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이 점을 t1, 마찬가지 m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곧 탄젠트 세타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m을 뜻하는데, 이 m이 바로 뭐냐면 엄수가 되겠죠. 엄수가 되니까 바로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략히 얘기하면 세타가
둔각일 때는 x 좌표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이너스고 사인만 플러스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예각이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세타가 둔각이면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죠. 자,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인 세타의 치역인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 사인 세타의 치역이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건데, 사인 세타가 가장 작은 값을 취할 때는 어떤 거냐면, 사인 세타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y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바로 세타가 0일 때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가 전혀 없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세타가 0도일 때 최소값 0을 갖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어떨 때요?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이렇게 90도가 딱 됐을 때 사인 세타 값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갖는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0이고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코사인 세타의 가장 작은 값을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x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x가 가장 길 때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 이 세타가 0도일 때에 가장 큰 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타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세타가 180도가 됐을 때 코사인 세타는 최소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90도가 아닌 임의의 실수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해요? 이 값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따라서 계속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탄젠트 세타의 치역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치역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그 정리할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의 세타가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아까와 똑같은 그림을 칠판상에 그려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사인 0도는 0이라는 사실. 사인은 y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사인은 y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타가 0이면 y의 값이 0인 상태죠. y의 값이 0인 상태.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코사인은 x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코사인이 x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타가 0도가 됐을 때 코사인은 바로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0도는 이거 1분의, 그쵸?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면 1분의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코사인 0도분의 사인 0도를 하면 1분의 0이 돼서 탄젠트 0도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사인 90도는 y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1. 그리고 코사인 90도는 x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0도, 코사인 0도, 탄젠트 0도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와 사인 90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인 180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180도는 이렇게 넘어가면 사인 180도는 바로 이게 되는 거니까, 사인 180도는 이게 되는 거니까 높이가 없죠. y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갔으니까 마이너스 1. x와 연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탄젠트 180도. 자, 탄젠트 180도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코사인 180분의 사인 180도 하면 마이너스 1분의 0이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0도, 코사인 0도, 탄젠트 0도. 그 다음에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그 다음에 사인 180도, 코사인 180도, 탄젠트 180도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세 번째 180도 빼기 세타,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빼기 세타,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180도 빼기 세타,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인데요. 먼저 첫 번째 18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를 살펴보는 순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인데요. 여기서 세타는 바로 예각입니다. 예각.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80도 빼기 세타라는 이 각은 결국에는 둔각이 되는 거죠. 둔각. 자, 둔각이 되는 겁니다. 둔각. 우리가 둔각이었을 때, 세타라는 어떤 값이 둔각이었을 때 사인은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보면 사인의 둔각은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둔각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둔각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180도 빼기 세타와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의 부호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부호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이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부호를 판단했다면 사인과 세타를 합쳐서 고스란히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코사인과 세타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탄젠트와 세타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으니까 바로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시냐? 사인 둔각은 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둔각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탄젠트 둔각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각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180도 빼기 세타는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부호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부호. 그래서 부호를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180도 빼기 세타가 왜 사인 세타고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지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고 꼭 이 요약 정리된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반원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하나는 세타가 예각일 때, 또 하나는 세타가 둔각일 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먼저 세타가 예각일 때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타가 예각일 때 반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라고 하고 이 점 P를 y축 대칭시킨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Q점은 마이너스 x, y죠. 이해되셨나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y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이쪽도 요 각이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이 각이 바로 180도 빼기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사인 180도 빼기 세타가 뭘 뜻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180도 빼기 세타죠. 그러면 Q라는 점에서 X축의 하나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사인 180도 빼기 세타의 값을 생각해보면 바로 1분의 이해되시죠? 1분의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y가 되는데 이 y가 되는 값은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사인 세타 1분의 y가 사인 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사인 180 세타가 바로 사인 세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1분의 y 한 개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0도 빼기 세타는 Q라는 점에서 P의 y축 대칭인 점 Q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1분의 y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 자, 코사인 180도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1분의 마이너스 x인 거 이해됩니까? 1분의 마이너스 x. 됐죠? 그러면 코사인 180도 세타는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P점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1분의 x가 되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1분의 x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는 어떻게 또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나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 분의 사인 180도 빼기 세타 이렇게 가져오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뭐냐면 삼각비의 상호관계에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의 값을 구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니까 둔각일 때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암기해 놓기를 뭐라고요? 180도가 나오면 사인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사인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탄젠트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됐나요? 탄젠트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코사인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각인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각인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예각인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를 조심하면 된다?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각이 둔각이냐 예각이냐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이 둔각이라면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인데요. 90도 더하기 세타의 삼각비는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90도 빼기 세타, 즉 90도가 나오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꾸고 난 다음에 세타인 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90도 더하기 세타인데 이 세타가 아까 예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 90도 더하기 세타가 둔각이 되는 겁니다. 90도 더하기 세타가 아까 180도 빼기 세타처럼 둔각이 되는 건데, 둔각이라면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를 판단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부호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180도냐 90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인하고 90도가 나왔죠? 90도가 나왔으면 사인을 뭘로 바꾼다고요? 코사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90도 빼기 세타나 90도 더하기 세타나 90도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탄젠트를 탄젠트의 역수로 바꾼다. 됐나요? 그리고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예각이라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고, 90도 더하기 세타는 둔각이라서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가 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가 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탄젠트 90도 더하기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반원이 있죠. 그리고 뭐냐면 세타만큼 돌아간 반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라고 했다면 이 P점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90도 회전시킵니다. 9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90도 회전을 딱 시키면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90도를 회전시키고 나면 이 길이가 지금 y잖아요. y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가 y가 된 건데, x 좌표로 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길이는 y고 좌표상으로서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y.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게 길이가 x잖아요. 길이가 x.
길이가 x인데 이 x가 여기에 뭐냐면 이게 y좌표로 온 거죠. y좌표. 그죠? x가 y좌표로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제 90도 더하기 세타, 90도 더하기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를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냈어요.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1분의 이건 거 이해되시죠? 이게 누군가요? x죠, x.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뭐라고요?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x가 되는 거예요, x가. 근데 여기 지금 P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1분의 x 한 개 코사인 세타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x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바로 x가 되니까 똑같이 x로 사인 90도 세타가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를 한번 보십시다.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1분의 이것이죠. 이것. 1분의 이것. 이거는 뭔가요? 마이너스 y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y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y.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사인 세타는 y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y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값이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탄젠트 90도 더하기 세타는 자, 이거 분의 이거 아닙니까? 이거 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y분의 x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x분의 y죠. 자, 이거 역수 취하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고 y분의 x가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마이너스 y분의 x 해서 두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를 하시면 되니까 원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암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암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까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만 바로 이렇게요. 90도가 오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90도 더하기 세타, 이 각이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90도 더하기 세타는 둔각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예각인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바로바로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서 문제에다가 적용시킬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둔각의 삼각비와 삼각비로 얻어진 값의 범위를 다룬 문제인데요. 가로 1번은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세타가 30도보다 커 나왔고
12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갈로 1번에서 좌표 평면상의 반지름이 1인 반원을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0도 돌아간 반원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이 120도니까 여기가 60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도짜리 삼각 B는 어떻게 되나요? 60도짜리 삼각 B는 이렇게 되죠. 2대 1대 루트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가 1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바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되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길이가 2분의 1인 거지 점의 좌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y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120도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120도는 1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아까 우리가 계속 연습했잖아요. 둔각.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는 1분의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됐나요? 그리고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탄젠트 세타를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구하지 않아도 코사인 120도 분의 사인 120도 해가지고 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번 풀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세타가 30도보다 커나 같고 12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반지름이 1인 반원을 그려놨죠. 그래놓고 뭐냐면 30도 돌아간 점의 좌표가 반원 위에 점의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0도 돌아간 반원 위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30도가 됐을 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30도의 삼각 B가 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루트 3이 되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근데 이 길이가 1이 됐잖아요. 그럼 반으로 줄었죠. 얘도 반으로 줄고 얘도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을 잡아둔 거고요. 그 다음에 120도 돌아갔으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봤었죠? 이게 60도짜리 2분의 루트 3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타가 30도 이상 120도 이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범위에서 바로 이렇게 구하면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그러면 사인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뭐라고요?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이 값이 사인 세타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사인 30도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사인 90도 됐을 때 90도 됐을 때가 가장 크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우리가 얼마죠? 바로 2분의 1이죠. 그리고 90도는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의 최소값. 이 범위에서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30도일 때, 자, 이 길이가 됐을 때 가장 작은 거고요. 이 길이가 됐을 때 가장 길 때인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은 바로 코사인은 어떨 때 가장 작고 어떨 때 가장 큰가요? 바로 코사인이 120도가 됐을 때, 이 120도가 됐을 때 가장 작죠. X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인은 이렇게 Y좌표가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로 보면 되고, 코사인은 X좌표가 가장 작을 때, 됐나요? 가장 클 때는 여기죠. 이 점. 그쵸? X좌표가. 그래서 코사인 120도와 코사인 30도일 때. 그림상에서 이해되십니까? 코사인 120도가 됐을 때 X가 가장 작고, X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X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일 때가 가장 크죠. 그래서 120도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30도 때는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탄젠트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의 세타의 범위는 바로 이렇게 되죠. x는 1이라는 직선을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30도에서 그 다음에 얼마요? 120도 이렇게 걷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60도짜리니까요. 60도짜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것일 때 보세요. 30도보다 크면, 30도보다 커지면 이 점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도보다 탄젠트 세타가 30도, 탄젠트 30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30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되죠. 120도보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죠. 선생님 팔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120도보다 작거나 같다. 탄젠트 세타가. 이해되셨나요? 탄젠트 세타가 12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 30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120도는 어떻다고요? 자,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은 삼각 B의 시계값입니다. 시계값.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인 120도 코사인 110도 더하기 사인 70도 코사인 160도요.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5도 65도 115도 155도 곱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20도는 두고요. 이 코사인 110도, 이 110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90도 더하기 세타로 바꿀 수도 있고요. 90도 더하기 얼마라고요? 90도 더하기 얘를 20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90도 빼기 얼마라고요? 20도로 바꿀 수 있죠? 90도 빼기 20도. 얘는 180도 빼기 20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90도 더하기 세타, 180도 빼기 세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하면 보세요. 110도를 90도 더하기 20도로 바꿨죠. 70도를 90도 빼기 20도로 바꿨죠. 160도를 180도 빼기 20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개념 설명한 거 잘 기억해 보세요. 90도 더하기 20도면 이거 둔각이잖아요.
둔각에서 코사인은 뭐라고요? 둔각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됐나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쓰면 사인 20도, 사인 2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90도는 뭐라고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얘가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사분면이죠. 예각입니다. 예각. 예각이니까 사인 양수죠. 됐죠? 사인 양수. 그리고 양수니까 양수가 왔습니다. 양수가 왔고요. 그 다음에 90도는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랬죠. 90도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예각 가지고 온다 그랬죠. 예각. 됐나요? 부호는 양수. 예각이니까. 그 다음 180도는 코사인 그대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게 둔각이죠. 둔각. 둔각이면 코사인 마이너스. 됐죠? 예각 20도.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곱하면 사인 제곱이 되죠. 사인 제곱. 사인 제곱 20도. 거기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삼각비의 상호관계에서 뭐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1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90도 더하기 세타, 180도 빼기 세타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탄젠트 25도, 탄젠트 65도, 탄젠트 115도, 탄젠트 155도. 65도, 115도, 155도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65도는 90도 빼기 25도요. 115도는 90도 더하기 25도요. 155도는 180도 빼기 25도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각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죠? 탄젠트 25도 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역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탄젠트 25도 분의 1 됐나요? 역수. 90도는 탄젠트 역수로 바뀐다 그랬죠. 예각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둔각이죠. 둔각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90도는 탄젠트 역수로 바뀐다 그랬죠. 탄젠트 25도 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간다 그랬고, 둔각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죠. 탄젠트는. 그죠? 예각 가지고. 자, 그래서 약분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는 거고요. 정답을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를 포함한 대칭식.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위치를 바꾸더라도 원래 식과 변함이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교대식의 값. 지금 여기서 예제 3번에는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앞전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불러와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세요.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구하라 그랬고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구하라 그랬고요. 탄 세타 빼기 탄 세타 분의 1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알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오케이?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봅니다. 양변 제곱했을 때, 자,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개하겠죠.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제곱하면 2분의 1 되죠.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상호관계에서, 삼각비 상호관계에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고, 그 다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보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세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암기해 놓으시면 삼각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시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였고요. 이 값을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바로 8분의 5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갈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값을 먼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먼저 양변 이것을 이 식을 가지고 제곱을 시켜 봅니다. 아셨죠? 이 식을 가지고 제곱을 시켜서 전개를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찬가지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두 개 더하면 1이죠. 1. 그러면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제곱을 떼고 나야죠. 제곱을 떼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곱을 떼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유리화를 하면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2분의 루트 6만 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인이 양수라는 거죠.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엄수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그쵸? 저 세타가 둔각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예각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니까 곱하면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타가 둔각인데 둔각일 때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엄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사인 세타 양수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오는 결과가 플러스 값이어야 된다. 2분의 루트 6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탄젠 세타 마이너스 탄젠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상호관계에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탄젠 세타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통분을 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해되셨나요? 분자에 있는 내용을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겠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았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도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2였고, 얘가 2분의 루트 6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계산하시면 정답을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삼각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철저하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